퇴직한 날이었습니다. 40년 직장 생활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버스에서 내릴 때 발이 조금 가벼웠습니다. 이제야 쉴 수 있겠다는 생각이었고, 이제야 아내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동안 너무 바빴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잘해보자고 집으로 걸어오는 내내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아내는 부엌에 있었습니다. 등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나 왔어. 아내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대답도 없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뭔가를 닦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아내는 말수가 적었으니까요. 저는 소파에 앉아 신문을 펼쳤습니다. 퇴직 첫날,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내가 밥상을 차렸습니다. 국이 올라오고 반찬이 놓였습니다. 저는 수저를 들었습니다. 그때 아내가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여보, 할 말이 있어요.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내의 눈이 보였습니다. 오래전부터 무언가를 참아온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이것이 보통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왠지 모르게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설마 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우리 이제 그만 살아요. 밥상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따뜻한 국에서 김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남편이든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는 믿기 어려울 것입니다. 특히 저처럼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왔다고 믿는 사람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저는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잘못이 없다기보다는 할 도리는 다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돈을 벌어왔고, 집을 지켰고,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술로 집안을 망하게 하지도 않았고, 도박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월급은 꼬박꼬박 집에 가져다 줬습니다. 저는 나쁜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이제 그만 살자고 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퇴직하는 날, 가장 기쁜 날, 왜 하필 오늘이냐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이미 거실 소파에 이불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40년 동안 이 여자와 살았는데 왜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건지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사람은 오랫동안 함께 살면 상대를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슈조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원하는 것만 보고 자신이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고. 우리가 가장 가까운 사람에 대해 가장 모를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관심도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아내는 항상 거기에 있었습니다. 밥상은 언제나 차려져 있었고, 빨래는 개어져 있었고, 아이들은 학교를 잘 다녔습니다. 저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아니, 당연하게 여겼다는 표현조차 맞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 아예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생각해보면 결혼 초부터 그랬던 것 같습니다. 결혼하고 첫 해, 저는 야근이 많았습니다. 그 무렵 회사는 구조조정 바람이 불었고 살아남으려면 열심히 해야 했습니다. 아내는 혼자 식사를 했고 혼자 잠을 잤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도 저는 병원에 늦게 도착했습니다. 중요한 계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분만실 앞에서 아내의 손을 잡은 것은 아이가 세상에 나온 지 2시간이 지나서였습니다.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웃었습니다. 저는 그게 이해해준다는 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이가 둘이 되었습니다. 저는 더 바빠졌습니다. 승진을 해야 했고 대출을 갚아야 했습니다. 주말에도 출근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아내는 아이 둘을 혼자 데리고 장을 보고 병원에 가고 학교에 데려다 줬습니다. 제가 퇴근해서 집에 돌아오면 아이들은 이미 자고 있었습니다. 아내도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오늘도 수고했다. 그 한마디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한 번은 아내가 말했습니다. 우리 이번 주말에 애들이랑 어디 좀 다녀올까요? 저는 피곤하다고 했습니다. 다음 주에 중요한 보고가 있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알겠어요 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주에도 그 다음 달에도 같은 대화가 반복됐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아내는 그런 제안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것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이 중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아이들은 공부를 하거나 자기 방에 있었습니다. 저는 저대로 회사 일에 치여 살았습니다. 아내는 혼자 밥을 먹는 날이 늘었습니다. 저는 회식이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족을 먹여 살리고 있으니까요. 그 이상 무엇을 더 해야 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 두 아들에게 편지를 쓰며 말했습니다. 집안의 평화는 재물에 있지 않고 사람의 마음을 읽는 데 있다고. 가장의 역할이란 밖에서 돈을 벌어오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집 안에 들어왔을 때 그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라고. 저는 그 말의 뜻을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이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집이 더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여전히 바빴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야근이 줄었습니다. 집에 일찍 들어오는 날도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집에 일찍 와도 아내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면 아내는 자기 방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한 집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각자 살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상하다고는 생각했지만 다들 그렇게 사는 것이라 여겼습니다. 아내의 생일을 몇 번이나 잊어버렸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결혼 기념일에 꽃을 사온 것은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아내가 힘들다고 말했을 때 저는 당신만 힘들어? 나도 힘들어 라고 했습니다. 아내가 외롭다고 했을 때 저는 왜 외로워? 아이들이 있잖아 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상처가 됐는지 저는 몰랐습니다. 사람은 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무심해지는 걸까요? 철학자들은 이것을 인간의 본성이라고 말합니다. 낯선 것에는 주의를 기울이지만 익숙한 것은 인식하지 못한다고. 우리의 뇌는 변화를 감지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늘 그 자리에 있는 것은 점점 보이지 않게 됩니다. 아내가 그랬습니다. 아내는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아이들을 돌보고 집을 지켰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일상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아픈 날에도, 아내가 지친 날에도, 아내가 혼자 울었던 날에도. 쇼펜하우어는 인간 관계에 대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타인에게 기대하기 때문에 실망한다고. 그리고 그 기대가 클수록, 오래될수록 그 실망은 더 깊은 상처가 된다고. 아내는 오랜 세월 동안 기다렸을 것입니다. 언젠가 남편이 자신을 돌아봐 줄 날을, 언젠가 당신 요즘 어때? 라고 물어봐 줄 날을. 그런데 그날은 오지 않았습니다. 기대가 서서히 포기로 바뀌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수십 년의 시간이 쌓여서 어느 날 마음속에 하나의 결론이 내려집니다. 이 사람은 영영 달라지지 않는다.
그 결론이 내려진 날, 사람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습니다. 저는 그 결론이 언제 내려졌는지도 몰랐습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갑작스러운 다툼이 아닙니다. 조용한 포기입니다.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내는 사람은 아직 희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직 변화를 원하고, 아직 이 관계에서 무언가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조용히 포기하는 사람은 이미 마음이 닫혀 있는 사람입니다. 더 이상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싸우지도 않습니다. 아내가 그랬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아내는 저와 다투지 않았습니다. 제가 뭘 해도 뭘 하지 않아도 그냥 조용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편안함이라고 착각했습니다. 사이가 좋아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포기였습니다. 동양의 옛사람들은 부부 관계를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은 배를 탄 사람. 하지만 저는 같은 배를 탔으면서 같은 방향을 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회사를 보고 있었고 아내는 집을 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같은 공간에 살면서 서로 다른 곳을 향해 걷고 있었습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단지 함께 사는 계약이 아닙니다. 서로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이해하려는 노력입니다. 저는 그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말을 들어도 흘려보냈고 아내의 표정을 봐도 읽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것이 남편의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정약용 선생은 유배중 아내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그대가 곁에 없어도 그대를 생각하며 살았는데 그대는 내가 곁에 있어도 혼자였겠구나. 그 말이 제 가슴을 찌릅니다. 정약용 선생은 몸은 멀리 있었지만 마음은 아내를 향해 있었습니다. 저는 몸은 옆에 있었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어느 쪽이 더 외로운 일인지 이제는 압니다. 아내가 몇 년 전 갑상선 수술을 받았습니다. 크게 위험한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저는 수술날 반차를 내고 병원에 갔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아내가 회복실에서 나올 때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이틀 후에 저는 출장을 갔습니다. 중요한 미팅이었습니다. 아내는 혼자 퇴원했습니다. 혼자 집에 와서 혼자 회복했습니다. 아이들은 타지에서 학교에 다니고 있었고 저는 출장지에 있었습니다.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괜찮아요 라고 했습니다. 그 괜찮아요가 얼마나 큰 외로움을 담은 말이었는지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아내는 언제나 괜찮다고 했습니다. 힘든 것 있냐고 물으면 괜찮다고 했고 필요한 것 있냐고 물으면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저는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사람은 가장 믿는 사람 앞에서 가장 많이 참습니다. 낯선 사람에게는 불평을 해도 가장 가까운 사람 앞에서는 오히려 말을 삼킵니다. 말해봤자 달라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아내가 그랬던 것입니다. 아이들이 다 자라 결혼을 하고 집을 떠났습니다. 저와 아내는 둘이 남았습니다. 그제야 저는 우리 사이에 아이들밖에 없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공통된 주제가 아이들이었고 공통된 목표가 아이들을 키우는 것이었는데 아이들이 없어지자 우리 사이에 남은 것이 없었습니다. 거실에 둘이 앉아 있는 저녁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할 말이 없었습니다. 텔레비전만 켜져 있고 우리는 각자 다른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는데 이렇게 먼 느낌은 뭔가 싶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것이 노년 부부의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내가 문화센터에 다닌다고 했을 때 좋다고 했습니다. 무슨 수업을 듣느냐고는 묻지 않았습니다. 친구를 만나고 왔다고 했을 때 잘 다녀왔냐고는 물었지만 누구를 만났는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는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내의 일상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아내를 얼마나 무력하게 만들었는지 몰랐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누군가를 원합니다. 그것이 관계의 기본입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나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 그것이 사랑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저는 40년 동안 그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새벽에 거실로 나왔습니다. 아내는 소파에 이불을 덮고 누워 있었는데 눈이 떠져 있었습니다. 저도 잠을 못 잤고 아내도 잠을 못 잔 것입니다. 저는 아내 옆에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새벽 공기가 조용했습니다. 왜 하필 오늘이야? 제가 물었습니다. 아내는 잠시 있다가 말했습니다. 오늘이 아니면 언제를 기다려야 할지 모르겠어서요.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에 박혔습니다. 오늘이 아니면 언제를. 저는 그 말의 뜻을 생각했습니다. 아내는 오랫동안 기다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이 오늘 퇴직이라는 경계에서 끝났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어? 아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잘못한 게 없어요. 그냥 당신은 한 번도 나를 들여다본 적이 없었어요. 들여다본다. 그 말이 마음속에서 오래 맴돌았습니다. 들여다본다는 것이 무엇인지 저는 그때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맞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저는 아내의 외모에 대해 거의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새 옷을 입어도 알아채지 못했고 머리를 잘라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무언가를 좋아하는지, 무엇이 힘든지, 요즘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물어본 것이 언제인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내와 한 집에 살았지만 아내를 보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울었습니다. 조용히 울었습니다. 저는 그 울음을 보면서 비로소 무언가를 알았습니다. 이 눈물이 오늘 처음 흐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마도 이 눈물은 수십 년 동안 혼자 흘렸던 눈물들의 연장이라는 것을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위로의 말도 변명의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거기에 앉아 있었습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아내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끓였습니다. 습관처럼 커피를 탔습니다. 저에게도 한 잔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받아들었습니다. 우리는 창가에 나란히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침묵이 어젯밤의 침묵과는 달랐습니다. 무언가가 열린 것 같은 침묵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안해. 아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창밖을 보았습니다. 밖에는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나무에 새순이 돋는 것이 보였습니다. 사람은 왜 늦게서야 깨달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인간이 지금 이 순간보다 더 중요한 어떤 것이 있다고 믿기 때문일 것입니다. 내일, 그 다음 다 끝나고 나서 우리는 항상 나중에 잘해야지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더 많은 시간이 생기면,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나중에 은퇴하면. 그런데 나중이 됐을 때 이미 늦어버린 것들이 있습니다. 관계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저절로 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멀어집니다.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도 그 시간 안에서 서로를 들여다보지 않으면 물리적인 거리와 상관없이 마음은 점점 멀어집니다. 쇼펜하우어는 고슴도치의 딜레마를 이야기했습니다. 추운 날 고슴도치들은 서로 가까이 다가가 온기를 나누려 합니다. 그런데 너무 가까이 가면 서로의 가시에 찔립니다. 그래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합니다. 인간도 마찬가지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온기가 필요하지만 그 온기를 나누는 방법을 찾지 못하면 서로를 상처 입힙니다.
저와 아내의 문제가 그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각자의 자리에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거리가 너무 멀어져서 이제는 온기조차 전해지지 않는 사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합니다. 많은 남자들은 이를 통해 사랑을 표현합니다. 더 많이 벌고, 더 좋은 집을 만들고,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많은 여자들은 그것보다 함께하는 시간과 관심을 원합니다. 같이 밥을 먹고, 같이 걷고,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그 차이를 이해하지 못할 때 서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면서도 상대는 사랑받지 못했다고 느끼게 됩니다.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그 최선이 아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내도 무언가를 원했겠지만 저는 그것을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가까운 곳에 있는 것을 멀리서 찾지 마라.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을 바로 보는 데 있다. 저는 행복을 회사에서 찾고, 성공에서 찾고, 은퇴 후의 여유에서 찾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행복은 늘 집 안에 있었습니다. 밥을 짓던 사람, 아이들을 키우던 사람, 20대의 저와 손을 잡고 같이 잘 살아봐요 라고 했던 그 사람 안에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내와 저는 이혼에 대해 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내는 즉각적인 결정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오래 생각해온 말이었지만 그렇다고 오늘 당장 결론을 내려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여지를 붙잡았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한 가지를 부탁했습니다. 조금만 더 살아보자고. 내가 달라지는지 봐달라고. 아내는 오래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달라진다는 게 뭔지는 알아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솔직한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작은 것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아내에게 잘 잤어? 라고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내가 어색한 듯 잠깐 멈추었습니다. 그동안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래도 저는 계속했습니다. 밥을 먹을 때 텔레비전을 끄고 아내와 마주 앉았습니다. 처음에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앉아 있었습니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이야기가 생겼습니다. 오늘 문화센터에서 있었던 일, 동네 꽃집이 새로 생겼다는 것, 옆집 아주머니가 허리가 좋아지지 않는다는 것, 작은 이야기들이었지만 그것이 우리의 대화였습니다. 저는 아내의 취미에 대해 물었습니다. 아내는 그림을 배우고 있다고 했습니다. 수채화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림을 한번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아내는 잠시 망설이다가 스케치북을 가져왔습니다. 들꽃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작고 서툰 그림이었지만 빛깔이 참 좋았습니다. 저는 오래 바라봤습니다. 아내가 이런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저는 몰랐습니다. 잘 그렸어. 아내가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본 것이 언제였는지 기억나지 않을 만큼 오래된 것 같았습니다. 산책을 하기로 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서 동네를 한 바퀴 도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서먹했습니다. 나란히 걷기는 하는데 대화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걸었습니다. 봄이 되면서 길가에 꽃들이 피었습니다. 아내가 그 꽃들을 보며 이름을 말했습니다. 저는 몰랐던 이름들이었습니다. 아내는 꽃을 잘 알았습니다. 저는 그것도 처음 알았습니다. 40년을 같이 살면서 모르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무슨 음악을 좋아하는지, 어떤 책을 읽는지, 어릴 때 무슨 꿈을 가졌는지, 저는 아내의 과거에 대해 아는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결혼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결혼 후 무엇을 포기했는지, 어느 날 저녁 저는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결혼 전에 뭘 하고 싶었어요?
아내는 의아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갑자기 왜 그런 걸 묻느냐는 듯이요. 그러다 천천히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되고 싶었어요. 유치원 선생님. 저는 그것을 처음 들었습니다. 아내가 그런 꿈을 가졌었다는 것을, 결혼하면서 그 꿈을 접었다는 것을, 저는 그것을 알지 못하면서 30여 년을 살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래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 알아가고 있는 이 사람이 내가 40년 동안 함께 살아온 사람이라는 것이 이상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했습니다. 아직도 이렇게 모르는 것이 있다는 것이 그동안 얼마나 보지 않았는가를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외로움이 있다고 저는 이제 생각합니다. 혼자 있는 외로움과 함께 있는데도 혼자인 외로움입니다. 그 두 번째 외로움이 훨씬 깊습니다. 손을 뻗으면 닿을 거리에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당신을 보지 않는다는 외로움. 아내는 그 외로움을 수십 년 동안 혼자 견뎌왔습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 미안합니다. 그러나 미안하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미안함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야 합니다. 그것을 이제야 압니다. 노년의 부부를 보면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나란히 앉아 같은 곳을 바라보는 부부가 있고 한 집에 살지만 서로 등을 돌리고 있는 부부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젊었을 때부터 매일의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 상대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가, 아니면 흘려듣는가, 오늘 상대의 표정을 읽으려 하는가, 아니면 무심히 지나치는가, 그런 작은 선택들이 수십 년이 지나서 두 사람의 거리를 만들어 놓습니다. 저는 그 선택들을 잘못해왔습니다. 오랫동안, 너무 오랫동안. 그러나 늦었다고 해서 끝은 아닙니다. 정약용 선생은 강진 유배지에서 무려 18년을 보냈습니다. 그 18년 동안 선생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공부를 하고 글을 쓰고 사람을 가르쳤습니다. 늦었다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이 선생의 가장 빛나는 업적이 되었습니다. 관계도 그럴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늦게 시작한 대화가, 늦게 건네는 관심이 이전의 긴 공백을 완전히 메울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지금부터의 시간을 다르게 만들 수는 있을 것입니다. 현재 아내와 저는 아직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혼에 대한 이야기는 더 이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아내의 마음속에 쌓인 것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지지는 않으니까요. 그것은 저도 압니다. 저는 그냥 오늘 할 수 있는 것을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아내에게 인사를 하고 밥을 같이 먹고 저녁에는 산책을 합니다. 아내의 그림 이야기를 듣고 아내가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작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며칠 전 저녁 산책을 하다가 아내가 제 팔짱을 꼈습니다. 갑자기였습니다. 아내도 의식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었습니다. 그 온기가 팔에서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이 고마웠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저와 비슷한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열심히 살아왔는데, 가족에게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이렇게 되었는가 싶은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혹은 아내의 자리에서 이 이야기를 듣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오랫동안 말하지 못했던 것들, 혼자 감당해왔던 것들을 떠올리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 저는 이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을 들여다보십시오. 당신 옆에 있는 그 사람이 오늘 어떤 하루를 보냈는지, 요즘 무엇이 힘든지, 무엇을 원하는지, 그것을 묻는 것, 그리고 그 대답을 귀 기울여 듣는 것, 그것이 전부입니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비싼 선물도 아니고 특별한 이벤트도 아닙니다. 그냥 오늘 저녁 밥을 먹으며 상대의 눈을 바라보는 것. 오늘 잠들기 전 오늘 수고했어요 라고 말하는 것. 사람은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거창한 것에서 받지 않습니다. 자신이 보인다는 것, 자신의 말이 들린다는 것, 그 느낌에서 받습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존재한다는 느낌. 그것이 있으면 관계는 살아 있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아무리 함께 살아도 관계는 이미 시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퇴직한 그날, 저는 40년 직장 생활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내의 말 한마디가 저에게 다른 것을 시작하게 했습니다. 아마도 그것이 진짜 시작이었는지 모릅니다. 직장을 위해 살던 삶에서 사람을 위해 사는 삶으로 늦었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녁 한 번만 물어봐 주십시오. 오늘 어땠어요? 라고. 그 한마디가 무엇보다 큰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이야기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